아르헨티나가 충격의 완패를 하면서 쉽게 돈을 벌어보려고 했던 도박사들이 큰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SNS에서는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전의 배팅 결과에 대한 충격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당연히 아르헨티나가 이길 것이라고 안전하게 배팅한 엄청난 돈들이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행이나 집안에 넣어두던 돈을 가장 쉽게 2배로 불려볼까 라고 편하게 생각한 잘못입니다. 떼돈 벌 수 있다고 유혹한 도박 회사들은 이 경기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베팅한 사람들은 30배 이상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아르헨티나에 베팅한 축구 팬들은 반자동 오프사이드 시스템의 뒷목을 잡았습니다. 축구 팬들은 메시가 사전 5기에서 월드컵 우승을 하는 드라마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메시는 사면 초과에 처해 있습니다. 한 경기로 월드컵의 드라마가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월드컵 대목을 잡은 해외 도박업체들은 결국 큰 돈을 벌었습니다. 경기 전에는 모든 도박회사들이 메시의 아르헨티나에 베팅해라, 메시의 플레이와 함께 베팅해도 승리해라 라는 식으로 홍보했습니다. 당연히 아르헨티나가 크게 이길 것이니 베팅만 하면 바로 2배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많은 축구 팬들이 1만 달러를 베팅하면 바로 2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도박사들 외에도 많은 축구 팬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아르헨티나 승리에 베팅하는 도박을 했습니다. 많은 도박업체들은 메시의 득점과 아르헨티나의 승리 그리고 베팅에 환호하는 축구 팬의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확실히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홍보했습니다. 이런 꼬드김에 넘어간 많은 축구 팬들이 가장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 아니야. 메시와 아르헨티나에 베팅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선택이야. 사우디아라비아에 베팅하는 사람들은 정말 도박 중독자들이고 위험한 베팅을 하고 있다 라고 스스로 확신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경기 전 해외 유명 스포츠 베팅 업체들은 예외 없이 아르헨티나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승리의 배당은 거의 대부분 20배가 넘었습니다. 벳365와 스카이벳은 모두 사우디아라비아 승리가 23배가 넘었고 윌리엄 힐은 29배, 888 스포츠는 24.5배, 베페어는 26배를 배당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승리에 1만 달러를 윌리엄 힐에서 베팅을 했다면 바로 29만 달러를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경기 결과에 해외 언론과 도박 회사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월드컵 역사상 가장 큰 이변으로 속보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도박 회사들은 월드컵의 첫 번째 센세이션한 경기 결과 36번 연속 무패의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완패했다 라고 신속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SNS에서는 큰 돈을 만지게 된 도박업체와 사우디에 베팅한 사람들을 위한 축하가 쏟아졌습니다. 워낙 안전하게 아르헨티나에 베팅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엄청난 금액이 도박업체와 사우디 베팅 사람들에게 대박으로 간 것입니다. 대박을 친 사람들에 대한 소식도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호주의 어느 축구 선수가 아르헨티나 승리에 16만 달러를 베팅을 했습니다. 배당률은 1.13에 불과해서 승리를 하더라도 겨우 2만 달러의 이익을 얻는 안전한 도박이었습니다. 또 다른 호주 선수는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아라비아를 2골 이상 차이로 승리한 데에 10만 달러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지금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남미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의 후반전 2골로 완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월드컵 개막 전 세계 각국의 스포츠 베팅 업체들은 카타르 월드컵 우승 후보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꼽았습니다. 영국 베팅 업체 벳365는 브라질이 우승할 경우 배당률을 가장 낮은 4.8배로 책정했습니다. 배당률이 낮을수록 우승 확률은 크다는 뜻입니다. 브라질은 슈퍼스타 네이마르를 앞세워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20년 만에 우승할 것으로 본 것입니다. 아르헨티나가 6.5배,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가 7배의 배당률입니다.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는 최근 A매치 3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하고 있었고 지난해엔 코파 아메리카 우승까지 차지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은 가나, 일본, 카타르 등과 함께 공동 23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이 결승에 진출할 경우엔 80배를 받습니다. 베팅 업체들은 한국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 1.33배, 16강에 통과하면 3.25배를 돌려줍니다.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전이 끝난 후에 반자동 오프사이드 시스템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우승 후보인 피파 랭킹 3위의 아르헨티나가 피파 랭킹 51위의 사우디아라비아에게 2대1로 역전패를 당하는 대이변 뒤에는 카타르 월드컵에 새롭게 도입된 반자동 오프사이드 시스템이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반자동 옵사이드 시스템은 경기장 지붕 아래에 설치된 12개의 추적 카메라가 공과 선수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읽고 오프사이드 상황이 전개되면 곧바로 비디오 판독 심판실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채택된 이 최첨단 시스템은 어깨가 먼저 나왔느냐 등으로 직선 체크는 가능하지만 모든 선수들의 위치를 동시에 확인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개막전에서 경기 3분 만에 에콰도르 발렌시아가 머리로 득점을 한 것이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주심과 부심, 카타르 선수들까지 득점으로 인정하였는데 최첨단 판독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한 순간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도입된 골라인 판독 기술과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운영된 VAR보다 진일보한 기술이라고 극찬을 받은 시스템입니다. 발렌시아의 오프사이드 반칙도 당시 한국 방송 중계진들은 모두 역시 최첨단 시스템이다 라며 오프사이드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폭스스포츠, BBC 해설위원 등 해외 언론에서는 최악의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 절대 오프사이드가 아니다 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경기를 라이브 중계하던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어안이 벙벙한 일이 방금 일어났다, 월드컵 기간 내에 고혈압이 걸릴 것이다, 분명한 득점이 오프사이드가 되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축구 전문가들은 오프사이드가 분명히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아르헨티나의 경기는 명백한 오프사이드로 판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선으로 선을 그었을 때에도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이날 총 4골을 넣었지만 번번이 오프사이드로 취소돼 한 골밖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비 라인을 탄탄하게 유지하며 반자동 오프사이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전반에만 7개의 오프사이드를 범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슈팅 3개만으로 2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만 35세인 메시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 출전입니다. 그런데 1차전의 충격적인 패배로 16강에 진출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오는 27일 멕시코와 조별리그 2차전에서 기사회생을 노리는데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전은 항상 예측 불허의 난타전으로 전개됩니다. 특히 폴란드와 득점 없이 무승부를 한 멕시코는 반드시 아르헨티나를 잡겠다고 독이 오른 상태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승리를 하더라도 엄청난 체력 소모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메시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결과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으나 조금 서둘렀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패배이다. 매우 큰 타격이고 상처가 됐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멕시코를 이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축구를 가장 사랑하고 그래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메시에 대한 축구 팬들의 애정은 극진합니다. 메시와 함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축구 팬들은 사전 5기의 메시 드라마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